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1.5% 넘는 하락세를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까지 이 악재가 온전히 해소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헝다그룹 이슈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악재 속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 메타버스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에 시황 브리핑을 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낙폭 키워가면서 현재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로 장기간 휴장을 하고 우리 국내 증시도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큰 힘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3020선 지지하고 있고요. 1.59%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1000포인트대 이탈을 했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현재 1.74% 밀려난 98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 중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현재 3,01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4,53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7,40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12억 원, 외국인은 1,38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이 1,79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드라마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글로벌 OTT 업체들의 성장세를 힘을 얻고 실적 성장세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콘텐츠 업체들이 각각 국내 콘텐츠 시장 개발에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주가 상승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는 11월 12일이면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서의 서비스가 시작이 될 텐데요. 콘텐츠 시장의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영화와 방송용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업체죠. 오늘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덱스터 현재 18%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1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 봉준호 감독과 영화
영화 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6%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3,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도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지고요. 12,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철강주들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보여졌던 철강주가 연이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리스크 안고 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헝다 파산이나 철강 수요의 급감, 철강 가격의 급락 같은 가능성은 현재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 2.96% 빠진 45,950원에 동국제강 현재 3%대 낙폭 보여집니다. 1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고려제강은 현재 4.74% 밀려난 29,1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와 HMN, 카카오가 오늘 또 이름을 올렸고요. 대원미디어 MOU 체결 이슈가 있었죠. 현재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자이언트 스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이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포가 외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호조가 나오고 있죠. 위메이드 1위로 뽑아봤고요.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위로 뽑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MP와 CS윈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MP가 있습니다. MP의 핵심 기술이 메타버스와 연계가 가능한 XR, 확장 현실 기술이죠.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줬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 타 경쟁사 대비 가장 저평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7,8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CS윈드가 있습니다. CS윈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업 차질이 생기면서 3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생산하지 못할 물량이 4분기로 이연이 된다는 점, 또 9월 들어서 생산 인력이 대부분 복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8.11% 하락세 보여지고요. 71,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대원미디어가 있습니다. SBS와 대원미디어가 콘텐츠 사업 관련한 MOU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대원미디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연일 들어와주고 있고요. 현재 7.5% 강세 보여집니다. 4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객장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매수상위,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HMM, 삼성 SDI,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동아기업, 아난티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솔루스 첨단소재, 크래프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SM, 위메이드 등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도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좀 순매도세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상황 좋지가 않습니다만 우리 시장 그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이 부채 한도 이슈와 더불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좀 순매도세에 나서면서 오늘 지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부채 협상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이제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워낙에 좀 주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조그마한 좀 악재들에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대부분의 이제 경기 민감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시장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전통적인 그런 방어주 성격의 통신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이 오늘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9월 시장부터 부진했었거든요. 10월에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대외 불확실성이 좀 상중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역시나 연말로 갈수록 특히나 이제 배당주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통신 3사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모두 배당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좀 호재를 좀 맞이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 핫 이슈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키워드 두 가지 꼽아봤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엔터주 전망,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대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엔터주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인데 이번 주 동안에 좀 엔터주들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엔터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영화 콘텐츠 관련해서 OTT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관련해서도 엔터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확장을 굉장히 좀 잘 해가고 있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굿즈 상품이나 앨범 같은 것들 K-팝이 지금 굉장히 좀 대세이죠. 그 글로벌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지수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기대감이 기존의 시장이 상승할 때보다는 더 많이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조금은 기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때문인데요.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부딪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게임 관련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영향이 클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일단은 뭐 음반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중국 내 점유율은 굉장히 좀 미비하다. 한 10%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가 너무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일단은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 중국도 분명히 정권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규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염두해 보셔야 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금 가까이 있죠.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굉장히 좀 크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군이 영향을 많이 받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존 게임 산업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사실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은 단순하게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굳이 이 종목만 코트를 잡고 떨어질 것이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그렇게 좀 멀리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영향을 받을 것이면 전 산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엔터주들 지금 봤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엔터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기존의 SM이나 YG, 뭐 JYP 같은 큰 이제 대형 기획사 3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가 사실 진행이 된다면 가장 이제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뭐 그런 콘서트들 뭐 대면 하진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라인업 자체는 아티스트들은 지금 SM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YG나 그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뭔가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YG 같은 경우고 JYP 같은 경우는 조금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좀 선호하는 것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뭐 개선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투자할 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외에도 그럼 대형주만 봐야 되느냐 다른 종목들은 필요가 없나? 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저번 주에 이제 다뤘을 때 소속사 이제 배우가 출연함으로써 관련된 그 엔터테인먼트 주가 움직였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지금 한류 관련돼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지금 뭐 영상 콘텐츠 OTT 관련해서도 관련된 그런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뭐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영화나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콘텐츠에 출연하는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신다면 회사를 좀 보신다면 그런 것도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가수 단순히 가수에는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어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넷플릭스에 누가 출연하니까 막 올라가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조금 탄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좀 소속사를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형 기획사 위주로 SM, YG 네. 엔터테인먼트, JYP 이렇게 보고 그거는 이제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그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작은 회사들은 이제 어떤 배우가 소속됐는지도 좀 그쵸. 참고를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괜찮은 건지 차트 한번 분석 도와드려도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차트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5월 달부터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은 지금 추세를 살짝 돌리고 있는 어제 오늘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전고점 지금 매물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자리가 지금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리지 못한다면 밑으로 한번 꺼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맥락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 이 종목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짧게 대응하시고 큰 흐름을 항상 지켜보자. 외국인 기관 수급은 좀
살아있는 가운데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5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수급 물량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좀 미질 수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면에서 본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상대적으로 SM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나 JYP를 좀 보신다면 아직 상승이 아직 거의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Y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 13년도, 12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8만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구간, 하락이 나왔다 다시 박스권,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다 계속 박스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도 10만 원 이상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6만 원 굉장히 지금 가격대는 기존에 사실 엔터테인먼트 대장은 거의 YG로 움직였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좀 교차가 돼서 SM이 좀 빨리 움직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오는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접근을 좀 원하신다면 YG 쪽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JYP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오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고점이 이제 46,000원 구간은 올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 폭을 본다라고 했을 때 JYP가 올라갈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바로바로 이제 좀 보이는 종목을 사실 사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YG 쪽에 힘을 주고 싶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 사실 조금씩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JYP도 틈틈이 매물대 매수 지지되는 그런 시점들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 일단 JYP도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지금 SM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차트상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SM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다른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런 엔터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실적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잘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있는 것들 사실 실적 관련해서 3분기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도 한 1월 달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까지는 어지간한 기업들 다 실적이 좋을 겁니다. 특정 섹터의 국간에서 이 섹터는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기대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고 기업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3분기까지는 실적이 다 좋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안 좋은 기업이라면 정말 안 좋은 기업이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4분기, 내년 1분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업과 좋지 못한 기업이 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일단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조금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으로 좀 진입하셔서 영업이익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엔터주들이 막 그렇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반등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공연 재개 이슈에 대해서 잠깐의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봐도 좋을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가져갈 때 또 전망과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그냥 대형 3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나오면 나도 팔고 나오면 됩니다. 굉장히 조금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여행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행 재개 그런 거 미리 코로나가 아예 안 풀렸을 때도 백신 접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미리 예약을 받았었잖아요. 네. 파산하는 여행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이라도 받아놓고 좀 나중에 파산을 고려하든 말든 하겠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고 미리 좀 땡겨서 많이 주가가 반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도 거의 다 쉬어가고 있죠. 카지노나 거의 상승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일단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갈 수는 있겠네, 그렇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인데 얘 진짜 가네? 라고 했을 땐 그 자리가 꼭대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강하게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다들 아마 오징어 게임만 보고 계실 거예요. OTT 관련주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여기 쪽으로 수급이 돌아왔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또 눌린 구간에서 좀 때를 기다려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짧게 대응하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죠. 네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어쨌든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대란 키워드 뽑아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네. 있다면서요. 먼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돈을 많이 풀었죠. 쉽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유값이나 이런 맞아요. 다 부분도 오르고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있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 자극이 되면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산업 활동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에너지 가격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에너지 가격이 급증을 해버리게 되면 산업 전반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가계 소비에 대해서도 여력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특히 이제 유럽이랑 중국 같은 경우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요즘에 좀 말썽을 많이 부르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력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시급하고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에 굉장히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에너지 가격이 더 이제 좀 비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조금은 아이러니한데 친환경 정책이 나오면서 네.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로 작용을 오히려 하는 부추긴 거예요. 거죠. 네.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에너지 시장 자체가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고 시장의 여러 부분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좀 버텨주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네. 나왔거든요. 네. 관련주들의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관련주들 오늘은 단기적으로 오늘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은 네. 마무리 단계다. 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뭐 차트를 보신다면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은데 GSE 관련해서 그저께 좀 상한가에 달성하는데 또 꼬리 달고 밀리고 어제도 또 지지받았고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을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아직 세력이 완벽하게 이탈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영향도 있을 뿐더러 뭐 다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제 원유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인 것, 사실 이거는 포트에다 넣어두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딱 맞아서 뭔가 기사가 나오고 수급이 딱 쏠리는 모습이라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조금 상승 추세를 잃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자리 2,500원, 2,800원 자리쯤에서 한번 살짝 이 자리 눌린다면 한 번 더 눌려준다면 기술적으로는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상승은 다시 나와줄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지금 뭐 가스나 이런 부분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한 번에 뭐 스위치 툭탁 하듯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을 잡는 것이 어렵지 시작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네.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아직도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되 주가는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네. 계속 더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공공요금 다 올라가게 될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세금을
우리가 뭐 기본 소득이나 뭐 그런 것들 받았잖아요. 네. 다 세금으로 토해내야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가다돼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했지만 사실 저번에 금리 인상할 때 저는 아무리 못해도 0.5 정도는 좀 하길 바랬는데 뭐 단기적으로 근데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호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한 번 더 이제 조금 한 번 더 진행하겠다라고 연내 2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소 신사업 친환경과 관련돼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요금 인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투자를 안 한 사람이라면 요금에 대해서 또 올려 이러고 욕을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가 생기겠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이 사실 좋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요금 인상이 될 것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시는 그런 시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혜받는 내용들, 수혜받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가스 말씀하셨으니까 네. 가스 보시면 되고 우유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우유 관련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기름값 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 관련해서도 지금 국제유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답답해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좀 답답한데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유값 인상되면은 뭐 빵이나 이런 것들 다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식료와 관련된 것들 그냥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그럼 곡물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가스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먹는 것들은 항상 이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그 물류비 관련돼서도 이제 물류비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물류와 관련해서 물류비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물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최근에 상승이 살짝 반짝 나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얘네가 갑자기 왜 움직이지? 그러니까 뜬금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섹터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집을 할 때 천천히 거의 티 안 내게 매집을 들어갑니다. 갑자기 막 큰 자금이 확 들어오게 되면 거의 주가가 상한가를 갈 수 있겠죠. 일단 세력들은 매집을 할 때 천천히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3, 4%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지나치실 게 아니고 갑자기 왜 올라가지?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보신다면 물류 관련해서도 분명히 상승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종목 한 가지만 꼽아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류 관련해서요? 네, 어떤 것이든 수혜주로. 네, 일단은 뭐 쉽게 뭐가 있을까요? KCTC라든지 KCTC, 아니면 결제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날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은 차트가 완전히 좀 다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의 상승이 살짝 나왔다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일자로 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상승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 기술적인 반등인가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한익스프레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또 마켓컬리 상장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가 한창 됐었잖아요. 지금 거의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을 때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반등 나오잖아요.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메타버스에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네요 라고 했는데 오늘 반등이 네. 딱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물론 추세 전환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친구 매매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 좀 기억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지금씩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다만 확실한 신호,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틈틈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때 나오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 전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핫이슈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도움되셨던 말씀 있으시거나 또 종목별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이 끝나고 또 주말 동안에도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이번 주 핫이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경제 이슈 코너입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지수도 계속해서 3대 지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기준금리는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물가와 금리 인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6월, 7월, 8월 이제 3개월 연속 이제 5%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연준이 관리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 2%를 이제 한참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를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와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시장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양적 완화까지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 물가는 기준 금리는 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통화 확대가 채권 시장의 강세, 그러니까 뭐 물가에 비교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제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비교해 보셔도 시장 금리가 물가보다 지금 낮은 상황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런다면 긴축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려감 나올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 조절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입장이 좀 선회된 것 같고요. 뭐 통화량이 확대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 오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지나치다라고 판단이 들면 다시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빚 이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금융 불안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융 안정 목표를 생각을 해도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긴축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한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템퍼러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2% 수준은 훨씬 넘어서 이제 5% 정도의 이제 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그 물가 상승률이 뭐 2.6%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관리 수준보다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웰 의장이 물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은 발언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파월 의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은 게 연준의 수장이긴 하지만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제 두 번째 발언,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죠. 이런 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은 정말 그런가라는 이제 의문부가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내년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2%대를 넘어갑니다. 3% 이상 찍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지수 자체는 매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리 목표 근처로 가는 것이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물가 불안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수준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테이퍼링은 11월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예,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통화 긴축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월 일정한 규모의 미국 채권을 현금으로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장에는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돈을 풀리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양적 완화가 실시된 것이 처음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테이퍼링을 선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했나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 가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자마자 시장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채권을 거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의 끝은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시장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이제 끝을 다듬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지금 매월 이제 일정 규모의 채권을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이제 현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점차 줄여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통화 정책의 입장에서 보시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그동안은 계속 돈의 양을 계속 주입하는 규모가 이제 매월 얼마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통화 완화 정책이 혹은 이제 통화 긴축 정책 이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통화 완화 정책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에서 그 시중 은행들이 차입할 수 있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에 있던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닝하는 거죠. 긴축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돈의 양이 풀려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풀리는 돈의 양을 점차 줄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런다면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통화 긴축 정책이라는 거 차이점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이 그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현재 이윤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업의 앞으로의 어떠한 이제 프로스펙트, 이제 예상 수익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융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시점이 더 멀어지던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없던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파는 상품들이 혹은 뭐 영업들이 이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연동돼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제품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뭐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온다고 그런다면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고 달러 강세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